법원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갔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요 절차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만 경매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이제 뭐냐면 경매 넘어가게 되면 등기부에 경매 등기가 떠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요렇게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여기서 쭉 가가지고 이제 입찰 들어가서 낙찰이 되는 시점이 나오는데 요게 대기 시간 포함을 해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낙찰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낙찰이 되면 이때부터요 대금을 내는 게 한 달 정도 여유를 줍니다. 대금 납부 여기 한 달 기간 이렇게 썼습니다만 6개월 8개월 이거는 한 달 정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왔으니까 배당으로 가겠죠. 배당.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정리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돈 내면 배당하고 상관없이 이제 등기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비슷하게 가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등기를 이렇게 써놓을게요. 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럼 요게 배당까지가 한 달입니다. 또. 그러면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배당금 나와서 배당 타는 것까지 쭉 치게 되면 빠르면 한 10개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유찰이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되면 또 1년 금방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매에 붙여지면 끝날 때까지 1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 달 한 달인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는 건 뭐냐면 돈을 내면 등기 이전에 아직 없지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유자예요. 차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라 했을 때 그걸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자가 됐다고 해서 가서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라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할 수 있는데 판사님한테 이 사람 좀 나가달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인도 명령을 해요. 신청한다고 해. 법원 판사한테 신청하면 판사가 신문을 하고 인도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럼 결정 난 것 같고 이제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바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결정 났다고 하는 것을 요 사람한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송달은 이제 이렇게 결정 났으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보내주는 거지. 우리 법 절차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 집행이에요. 이 강제 집행은 이제 짐을 빼는 거예요. 짐을 드러낸다, 뺀다.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이제 위아래로 같이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권을 취득해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금 납부하면 돈 낸 날 인도명령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이 돼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신청이 들어가서 판사가 인도하라 결정 날 때까지 요 시간을 보면 짧으면 3, 4일 걸릴 수도 있고요. 한 7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배당하고 연계된 경우예요. 그럼 여기 점유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점유자는 세입자가 대표적이죠. 또 누가 있냐면 소유자. 집 날려먹은 사람이죠. 요 살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빚이 많아서 경매 넘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공사대금 같은 거 안 주면 못 비키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서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왜냐면 그쪽도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이런 경우는 인도명령 신청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신청에서 끄집어내기가 쉬운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없어요 이게. 보통은 끄집어낼 때 뭐가 있냐면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도소송은 이제 명도란 말 자체가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용어로 바꿔서 부르는 게 인도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인도명령 신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인도소송이라고 하시면 돼요. 인도소송. 근데 소송이란 말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청이란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간단한 거. 그래서 보통은 법무사한테 가서 이거 좀 써주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송은 법정에서 막 이렇다 저렇다 싸우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변호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사건을 얘기하고 간단한 걸 얘기하고 이건 조금 복잡한 건데 똑같은 세입자를 끄집어내도 경매에서 끄집어낼 때는 인도명령 신청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경매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가구 원룸을 갖고 있거나 빌라를 갖고 있거나 아파트 갖고 있는데 전세를 놨다가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안 주더라 아니면 집 놔두고 도망갔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짐을 뺄 때는 명도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명도소송은 이렇게 한 달 내, 길어야 한 달 내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짧아야 3개월이고 길면 6개월 정도 걸려요. 다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사건 같아도 이렇게 걸려버려요. 소송을 하면.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갑자기 짐을 놔주고 사라졌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세입자를 끄집어낼 때는 인도소송, 명도소송이고 경매 같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주로 이제 세입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일주일 이내 결판이 나는 게 있고 한 달까지 가는 게 있는데 이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다툼이 없죠. 그 사람 빚이 많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거기에 그 사람 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 세입자는 좀 나눠봐야 돼. 세입자 중에 대항력이 없어. 확정일자도 안 받아놔가지고 배당 탈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나가줄 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일주일 내에 끝나버려요. 근데 대항력이 혹시 없어서 나가줄 사람이긴 하지만 배당을 타는 사람이 있어. 전부든 일부든. 그 사람은 배당을 받아야지만 자기 살고 있던 집을 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배당 타는 날을 배당 기일이라고 해요. 배당을 타고서 배당 탄 게 확인돼야지만 짐을 빼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이게 확인돼야. 근데 아까 여기서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한 달. 그래서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길면 한 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달 요 사이. 두 개가 구별되고. 예.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이 있게 되면 신문을 한다고 되네. 신문이 별거 아니고 간단하게 하는 걸 신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문은 불러다가 얘기해봐 이게 아니고 종이 쪽지 한 장을 내는 겁니다. 판사님 이렇습니다 라고 서면 하나 딱 제출하면 판사는 서면을 검토하고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을 섞진 않아요. 그냥 서류 가지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경매 절차가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잘 진행되지 않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송달. 이 결정문을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는데 살고 있는 주소, 이 사람들의 주소지로 보내줘야 돼. 주소지로. 사실 소유자 같은 경우는 명의는 그 사람으로 돼 있지만 살기는 다른 데 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돼. 세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 주소가 있겠죠? 그럼 글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거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겨버리는 케이스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집에 대한 것이지만 그 세입자 주소지로 또 보내줘야 돼. 이게 송달인데, 송달이 왜 이제 경매 요 강제집행 절차에서, 여기가 강제집행이에요. 강제집행 절차에서 왜 중요하느냐. 거기 쫓겨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 결정문이 법원에서 왔을 때 일부러 안 받아버려요. 일부러 안 받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김광식 씨 계세요 이렇게 와. 그런데 김광식 씨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 쳐. 그래도 죄가 안 돼. 그래서 여기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가 컨설팅하거나 조언할 때 무조건 법원에서 뭐 왔다고 당신 찾으면 없다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왔던 그 쉽게 얘기하면 집 배운 아저씨가 다시 가.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와. 그래서 김광식 씨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없어요. 어디 갔어요? 몰라요. 그러면 또 가. 이래버리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한 달, 두 달 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매를 지연시키는 쪽에서는 여기가 중요한 수단이 돼요. 경매 지연시키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세입자 이런 사람들은 지연시키고 싶고 소유자도 넘어가는 거 방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많이 활용해요. 그 전에 어디를 활용하냐면 경매 딱 넘어가서 입찰 직전에 유치권 신고 들어보셨나요? 유치권 신고를 느닷없이 해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들어. 사람들이 멈칫하게 만들어. 이런 것도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이에요.